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는 이제 부동산 분야 최고의 전문 세무사인 지병근 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세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세금의 변화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럼 내가 이 지역에서 해제했을 때 나한테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또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 있는지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뭐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뭐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이걸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들 이제 부동산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도가 세느냐 약하느냐 이제 그것 따라 강도에 따라서요. 예, 네. 가장 뭐 규제 지역이 강하게 할 때는 투기 지역, 투기 지역. 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세 가지 지역에 따라서 네. 세금과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지 청약 규제, 아니면 주택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의 전매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네. 모든 세금과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해제되는 분들은 어떻게 나가 좀 혜택을 보는지 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동안에 이제 101곳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이번에 2022년 9월 26일부터 네. 지방 소재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0곳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한 40%가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많은 세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지역 중에 네. 일부 지역만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예를 일부만요? 들어서 양주시라든지 네. 안성시, 파주시, 뭐 동두천시 이렇게 일부 지역만 해제된 지역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네. 내가 해제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지 꼭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라 예. 여기 이제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부만 해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의 모든 지역 아니면 일부 지역이 다 해제된 네.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뭐 일부 지역, 일부 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만 해제됐기 때문에 네. 내가 해제된 지역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변하는 게 있죠.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또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 또 팔 때 내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양도세. 예. 요즘 하긴 이제 보유세도 부담이 되긴 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변화 중에서 이제 취득세, 살 때 내는 이건 딱 한 번 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이제 우리가 매매로 이렇게 네. 취득했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율이 조금 완화돼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하고, 네.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 있거든요. 네. 그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파느냐 3년 안에 파느냐 그게 달라지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은 네. 3년으로 이렇게 연장된다라는 연장이 거. 돼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할 때도 우리가 중과세율이 적용될 네.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매매로 취득할 때만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증여로 받을 때도 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 받을 때는 기본 세율, 즉 12%가 아닌 3.5%의 세율을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종주주택 매도 기한이 2년일 때는 사실 좀 짧은 감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3년으로 되면 굉장히 좋아진 거네요. 1년이 연장된 거기 때문에 조금 처분하는 시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조금 수월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요. 지금 현재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현재 취득세율은 그렇게 적용되죠.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 네. 그러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율이에요. 굉장히 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네. 기본 세율,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거의 8분의 1에서 8분의 3까지 그렇죠. 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또 한 채를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해지가 됐다. 네. 라고 하면은 8%가 아닌 기본 세율을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 그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그 해지가 되면서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한 사람 잔금과 계약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모든 취득 시점은 잔금일이기 때문에 네. 잔금일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지가 됐잖아요. 네. 당연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결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내가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이 법 시행 전이라고 하면 좀 연기를 해서 그렇죠. 그 이후로 해도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그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한 2, 3일밖에 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 한계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지가 됐다. 이번에 네.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그렇게 되면은 8%가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취득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시점에는 네. 5억에 대한 8% 4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번에 이 해지가 지역이 돼요.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잔금일 현재에는 네.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게 기본 세율이 취득가액이 6억 원이면 1%거든요. 1%? 네. 그럼 4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와, 8분의 1로 확 주네. 예. 3,500만 원의 감소 효과가 있네. 이런 분들이 있겠네요, 지금.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계약하고 그 이후에 잔금일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분들은 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이제 세무서에서 알아서 줄여진 요 금액으로 취득세가 계산돼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등기 치면서 취득세를 보통 납부하는데 그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 이후라고 하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이제 세 번째 주택이면은 원래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2% 그렇죠. 굉장히 12%.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12%에서 8%로 줄겠죠. 8%. 네. 그러면 세금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그러네요.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계시겠네요. 네, 좀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취득세 두 번째 혜택이거든요. 일시적 2주택제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내가 기존에 주택을 한 채 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취득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된 네. 그 케이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된 경우에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해지가 되고 살려는 것은 조정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고. 예, 네. 그런 경우도 이제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까요? 네. 내가 원래 이제 그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네.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네.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8%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네.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네. 매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2년이 아닌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도 8%가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년이 더 늘어나는 그렇죠. 셈이죠. 이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 1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종전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때 8%가 적용되는데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3년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취득세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 이번에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아니고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네.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도 다르게 적용될 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전 정권에서 증여 취득세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3.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데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증여 당시의 기준 시가 즉 네.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은 12%로 12%. 늘어나는 거의 한 4배 정도가 뛴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만약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라고 네. 하면은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12%가 아닌 종전처럼 3.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거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아버지가 이제 주택이 많아요. 네. 아버지가 주택이 많으니까 이제 종부세도 너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4억 원이면은 네. 12%인 4,800만 원의 취득세를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시 가격이 3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12%가 아닌 3.5%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1,400만 원만 내면 이제 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그 12% 세율은 예. 자녀가 주택 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그래요? 주는 사람이 오. 다주택자면은 자녀가 무주택자라 그래요? 할지라도 어허. 12%가 적용되죠. 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매매로 했었을 때 취득세하고 네. 내가 증여로 받았을 때 취득세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이제 40% 정도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예, 취득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맞습니다. 종부세.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되죠. 지금 엄청 부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종부세에도 혜택을 보게 되나요? 보게 됩니다. 네. 특히 2주택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현재 종부세가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 공시 가격도 오르고 네. 그다음에 세율이 이제 중과세율까지 적용되고 네.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게 네. 30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거든요. 이 세부담 상한율이 300%까지 증가한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 원 냈다 하면은 300%가 적용되면은 3,000만 원까지 내야 그러게요.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요 뭐 기본 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느냐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를 적용받느냐 300%를 적용받느냐 요거는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기본 세율을 적용받으려면은 투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거나 네.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거나 아니면 두 개 다 비조정에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그렇군요.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됩니다. 네. 하지만 내가 주택이 두 채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주택 수가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이제 두 배가 뛰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세율에서 중과 세율로 이제 넘어가고 그렇다 보면은 세부담 상한율도 300%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예. 3주택 이상자는 맞아요. 중과세를 중과세. 적용받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게요. 지방에 이렇게 막 이제 소액 투자하신다고 맞아요. 갭 투자죠. 맞아요. 세 채, 네 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은 이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죠. 크겠네요, 이번에. 네. 지방에 있는 것들이 주택 공시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네. 주택세는 다 카운팅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중과세율 맞고 300% 적용되면은 부담 자체가 클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중에 한 채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네. 바로 직접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반으로 준다는 그래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거주주택이나 비거주주택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주택을 전체 공시 가격을 합해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주택을 거주했는지 임대 주고 있는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8억 원이고 공시 가격이 네. 하나는 6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두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네. 주택 공시 가격 14억 원에서 네. 6억 초과되는 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이제 올해 100% 원래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인하돼 가지고 60% 적용됐거든요. 정말 이거 100% 됐으면 난리 정말 났어요. 이제 엄청난 엄청 일이 났었거든요. 그나마 이게 줄어 가지고 그나마 조금 그러게요. 올해 부담이 조금 맞아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 두 채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돼요. 네. 그러면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가지고 네. 한 710만 원 정도를 납부를 그렇군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9월 26일 날 하나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라고 네. 보면은 네. 올해는 어차피 6월 1일을 경과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내년 6월 1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겠네요. 네. 그러면 주택 공시 가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어디가 달라지냐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중간을 예. 하냐 기본을 하냐. 그렇죠.
두 채인데 하나는 조정해 있고 하나는 비조정해 있으면 이제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네.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320만 원으로 반 정도가 깎입니다. 그래요. 진짜 예. 반 이상이 깎이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특히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이상 줄인 걸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택을 팔 때 처분할 때 내는 게 이제 양도세죠. 양도 차익이 많으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요. 또 우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이제 양도세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양도세에도 혜택이 생기나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 이제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네. 비과세죠. 그렇죠, 비과세. 근데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네.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2년 이상 보유, 즉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네. 무조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은 경과해야 되는 건데 거주 요건이 네.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 않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네.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거주 요건이 적용되거든요. 취득일 현재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유만 그렇군요.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취득일 현재 이번에 해지가 돼가지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데 네.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취득일 현재를 갖고 취득일 판정을 현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그거는 항상 양도일 현재를 갖고 판정하잖아요. 네. 이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웃는 경우가 있고 어떤 네. 사람은 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 네. 하나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중에서 지방에 있는 광역시, 네. 광주, 네. 대구, 대전 이런 데들은 전 지역이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대전에 있는 분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분이었는데 2020년 7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대전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럼 얘가 이제 2, 3년이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됐겠죠. 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2, 3개월 동안 이제 입주 기간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네. 근데 입주를 먼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번에 9월 26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가 됐잖아요. 네. 그 전에 입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잔금 치르면은 그때가 취득 시기거든요. 네. 그럼 그때 9월 26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취득한 그렇군요. 결과가 돼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나중에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주 얘기고 요건이 생기는군요. 조금 입주 기간을 늦춰가지고 있었던 분들, 네. 즉 9월 26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분들은 이 사람들은 잔금 치를 때, 즉 취득할 때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취득을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잔금, 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취득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언제로 갔느냐에 따라서 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전이면 거주 요건 있고 네. 해제된 이후면은 거주 요건이 없고 그렇군요. 그렇게 좀 희비가 좀 갈리는 좀 네.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제 세금 변화는 네. 일시적 이주택자예요. 네.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두 채를 갖고 있다가 먼저 양도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사람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봤듯이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을 이렇게 판정을 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셔야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네. 내가 종전에 있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네. 종전에 갖고 있던 주택하고 이 신규 주택 그 모두가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에 발을 담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실익은 뭐냐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이 이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내가 종전주택이 있는데 신규 주택을 이번에 취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종전주택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지가 됐을 수도 있고 네. 이번에 신규 주택이 계약일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잔금일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찌 됐든 뭐 둘 중에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 안에 팔면은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1년의 텀이 이제 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제 주택을 취득했는데 9월 26일 이후에 내가 종전의 주택이 이제 혹시 비조정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2년 매도 계획을 세웠을 텐데 1년이 늘어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할 때 내가 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알아서 이렇게 나오나 보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해서 그래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신고서를 그렇게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 이걸 몰라서 그렇게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과세관청에서 이거 잘못 신고했네 환급해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뭐 그 내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진 않습니다. 전부 행정 인력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실 텐데 결국은 내 권리를 찾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죠. 내 권리를 찾아야겠네. 안 그러면 몇천 몇억을 그냥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내 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뀌던 양도소득세 변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됐었죠.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두 가지 페널티를 받아요. 첫 번째가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 그렇죠. 우리가 팔 때 가장 첫 번째 혜택이 이제 비과세고 그다음에 이제 장특공제인데 이것도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6%에서 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2주택 중과 대상은 20%, 3주택 중과 대상은 30%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비과세가 적용될 때 거주 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23년 5월 9일까지. 근데 5월 9일 이후에 더 이상 양도세 중과가 뭐 배제가 연장되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중과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과는 적용 안 받아도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40군데 정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이제 부담이 줍니다. 그러면
보면은 양도세가 얼마 주냐면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과가 될 때하고 네.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때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럴까요? 거의 반 이상이 줄어요. 이유는 장특공제가 적용 안 되고 세율이 20%, 30% 이게 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내는 세금의 반 정도 이상의 그 양도소득세가 그러게요.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출세액을 보면 중과 배제했을 때 이제 7천만 원대인데 이주택 중과는 이제 1억 5천. 예. 그럼 이걸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거의 7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와, 꼭 제대로 알고 신고를 해야겠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팔기 전에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 세무 상담 비용을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할 때 네. 계약을 다 하고 상담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네.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세금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한다. 즉 비과세와 관련된 거, 감면과 관련된 거는 최소 2명, 3명 이상의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네. 최종 계약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그렇군요.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상담을 올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종류, 지역, 또 뭐 취득일, 그렇죠. 부터 해서 또 소유권을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죠? 이런 걸 정리 안 하고 오면 제대로 세무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담할 때 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네.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군요.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공시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걸 하나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매년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러게요.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고, 네.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지병군 세무사님하고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이제 취득세, 또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이제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내가 이 권리를 찾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또 세무사님의 이제 상담 받으셔서 돈 많이 아끼시기 바랍니다.